7월부터 캘리포니아 와인협회 한국사무소의 한국시장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캘리포니아 와인협회와 소노마 카운티 벤트너스를 대신해서 사실상 한국 내 공식 활동인 오늘의 특별한 행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 급성장하는 와인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와인의 세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경우에만 해도 소노마 카운티의 생산자 커뮤니티가 그들의 와인과 때로와의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서울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소노마 카운티의 4개의 프리즘을 통한 주제로 6개의 와이너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각 와이너리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분들의 얼굴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Okay, can everyone show your face to the audience? 첫 번째로 페이 비니어즈의 앤디 페이이십니다. Hi. 네. 네. 두 번째 슈그 와이너리의 우리 클라우디아 슈그님. 안녕하세요. Hi. Hello. 그리고 리토라이 와이너리의 리토라이의 테드 레몬. 안녕하세요. Hi, 테드. Hello, everyone. 그리고 들로시 비니어드의 케이티 카터. Hi, Katie. Hello. Hi. 서게이저 패밀리 비니어즈의 앤디 로빈슨이십니다. Hello, Andy. Hello.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버 오크의 네이트 바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i, Nate. Hello. Hi. Hello.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오래된 친구이자 존경하는 마스터 소믈리에이신 이반 골드스테인을 오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반은 미국 최초의 마스터 소믈리에 중 한 분이시고요. 이곳 한국에서는 이미 각종 와인 대회에 참여하시고 또 소믈리에 멘토십을 통해서 이미 너무 잘 알려져 계시는데요. 오늘의 소노마 카운티 벤트너스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오케이, 우리 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반, hi, welcome, 이반 골드스테인. It's your show now. Thank you. Thank you, Mina, and let me put this on. Slideshow from beginning, and technology works, an amazing thing. 안녕하세요, and welcome to all of you. It gives me great pleasure and a privilege to be here to speak to you today about the unparalleled diversity of Sonoma County. 감사합니다. 먼저 슬라이드 화면을 띄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화상 회의 기술이 걸먹걸먹 발전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소노마 카운티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소노마 카운티에 정말 필적할 수 없는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his amazing diversity can be explained in her 18 diverse viticultural regions, over 424,000 hectares of land, almost 100 kilometers of coastline with the Pacific Ocean. And from that, you will see a climate ranging from cool to moderate to warm, a diversity of soils, a diversity of terroirs, and a diversity of wines. 이 소노마 카운티라는 지역의 다양성은 18개 AVA로도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지는 4만여 헥타르에 달하고요. 또한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100km에 달하는 지역이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기후상으로도 서늘한 기후부터 온화한 기후 그리고 따뜻한 기후 지역까지 다양하며 토양의 조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 때로와 면에서도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와인까지 그 다양성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et's start here with this very important quote from a very important person, indeed an oracle of California wine, and that is recently retired senior editor of the Wine Spectator, James Laube. He said, and he's correct, there is no place on earth quite like Sonoma.
일단 제가 소노마 카운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와인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시죠. 캘리포니아 와인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로드 씨가 약간 한 얘기를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제임스 로드 씨는 와인 스펙테이터의 시니어 에디터로서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지구상에 소노마 카운티와 같은 지역은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죠. But he didn't stop there. I thought it would be important to read the continuation of that quote. In speaking to alternatives to that place, far to our east, Napa, Sonoma offers the most possibility. It's also at a strong position when it comes to quality to price ratio, the sweet intersection wine lovers look for in any region. Being a mountain range closer to the Pacific keeps Sonoma slightly cooler and leads to wines that are more elegant and more restrained.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임스 로드 씨가 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인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로드 씨는 우리 이웃 지역의 나파밸리 지역도 있지만 나파밸리에 또한 필적하는 부분으로서 소노마 지역을 들 수 있다. 소노마는 가장 최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성비에 있어서도 아주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와인 애호가들이 어떤 지역의 지역에 있어서도 와인 애호가들이 찾고 있는 어떤 모색한 접점이라고 볼 수 있다. 태평양에 인접한 그리고 산맥에 가까운 지형 때문에 소노마 카운티는 아주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아하고 절제된 풍미의 와인이 생산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So on to the show. And I promise you that in a minute, I will explain to you the prism of four. But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as they were quickly introduced, that very much like Sonoma County, this program today is a diversity of incredible individuals and really talented vintners. 일단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프리즘 오브 4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보다도 먼저 여러분께 소노마 카운티의 대표적인 와인 메이커들 또한 와인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실 뿐만 아니라 와인 생산자로서도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다양한 인물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 what do you ask is the prism of four? Finally, after many weeks of waiting, you now know. The prism of four is four, the number four, good luck, four varieties and four AVAs. The varieties being Chardonnay, Pinot Noir, Zinfandel, and Cabernet Sauvignon, and our appellations and AVAs being the Sonoma Coast, Carneros, Russian River, and the Alexander Valley.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이 행사를 기다리시면서 과연 4개의 프리즘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사이에 또 간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4라는 숫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4개의 품종과 그리고 4개의 ABA를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개의 품종은 샤르도네, 피노노와 진판델, 까베르네 소비뇽이고요. 4개의 ABA는 소노마 코스트, 카네로스, 러시안 리버 밸리, 알렉산더 밸리입니다. And no, that is not Keanu Reeves, that is me. Actually, that is a joke. But through this prism and our vintners, we will take you through the incredible diversity of this prism, which will come back again as we speak about Sonoma County. 여러분 지금 제가 키에누 리브스의 사진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제가 프리즘이라는 단어를 이 행사의 이제 타이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진을 사실 쓰게 됐는데 제 사진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프리즘의 의미를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려고 농담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시간 4개의 프리즘을 통해 본 소노마 카운티의 와인 그리고 다양한 저희 와인 생산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소노마 지역의 다양한 와인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So first, let's get you situated. Here we are in the United States, in California, and you can see Sonoma County is located roughly 1 hour by car north of San Francisco. 여러분 먼저 소노마 카운티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좀 살펴보고 가야겠죠. 이 지도를 통해 보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단으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지역입니다. Through the diversity of an infographic or yet another prism, let's take a look at this amazing part of our state. As I said before, there are over 424,000 hectares that make up this area. Yet you can see the diversity as it is explained here through the pictures.
almost half of the county is in forest land. A little over a third is in pasture land. Less than 10% is urban, while only 6% is represented through vineyards and grapes. 그래서 이 전체 소노마 카운티라는 이 지역 자체의 다양성을 또 이런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절반 이상의 지역이 자연 상태로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한 토지 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지역의 절반 정도에 상당하는 지역이 산림 지역이고요. 그리고 3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초지, 그리고 10%가 약간 미만이 도심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정도의 지역만이 이제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Bringing it to light further on a map, you will see here that it is big, but it is also tightly knit with 18 different AVAs that make up its entirety. As a reminder, today we will speak of 4: Alexander Valley, Carneros, Russian River Valley, and the Sonoma Coast. And you'll have to wait and come back the next time to discover with us the remaining 14. 좀 더 자세하게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방대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죠. 전체 18개의 ABA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중에 4개의 ABA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밸리와 그리고 카네로스, 러시안 리버 밸리, 그리고 소노마 코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In taking a look by numbers, let's revisit some that we have discussed already and 2 others that are very important. As I said before, 424,920, almost 425,000 hectares make up the land of the county. Of that, just 25,407 are planted in grapes, which represents only 6% of the county. 좀 더 자세히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가지 전체 헥타 소노마 카운티의 면적과 그리고 포도 재배 헥타르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메뉴 상단에 보시듯이 42만 4,920, 거의 42만 5천의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의 규모를 가진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 25,407 헥타르가 지금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불과 6% 전체 지역의 면적이 6%에 달하는 지역에서만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ose vineyards themselves. And while many parts of California are understood by large vineyards, Sonoma County is just the opposite. 80% of the vineyards that make up the county are 51 hectares or less. 40% of the vineyards are 8 hectares or less. And in fact, all of those vineyards, almost all of them, a good large percentage of them, are still family owned and privately held. 캘리포니아의 상당수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대형 포도밭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쉽지만 소노마는 그와 반대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80% 정도가 41헥타르 이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또 40%가 8헥타르 또는 그 이하의 포도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 포도밭의 상당수가 여전히 가족 소유이거나 개인 소유의 포도밭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만합니다. This next slide gives you a sense and a straightforward comparative of premium vineyard hectares planted in spots around the world you are familiar with. And again, we are speaking here of premium vineyards. So as you can see, Bordeaux, obviously the largest premium vineyard in the world, but followed by that directly is Sonoma County, which is larger than Napa Valley and larger than many other spots on earth.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프리미엄 포도밭의 규모를 지금 비교한 수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프리미엄 포도밭의 비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프리미엄 포도밭이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히 전 세계에서 보르도가 그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가 어디인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소노마 카운티고요. 오히려 나파밸리보다 프리미엄 포도밭의 비중에 있어서는 더 크다라는 것을,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t roughly 6% of the state's production, Sonoma County is the largest premium area in the state of California. 전체 생산량이 6% 정도지만 전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프리미엄 포도밭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This next slide breaks down hectares by varietal.
And what is important to notice here, as many of you will look at later, is that the figures that you can see here are correct as of the end of the 2018 harvest. The figures you will see in some of the upcoming slides are reflective of the 2019 harvest, and which they are very close in number, are not exactly the same. Having said that, the representation they make by percentage is still accurate.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헥타르별로 각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어떤 비중을 보시겠는데 이후에 설명되는 통계 자료와 약간의 수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는 2018년 수확 양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나중에 보실 수치에서는 2019년 수확량을 또 기준으로 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그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사하고요. 그리고 거의 비중에 있어서 보면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품종의 비중을 보시면 이 통계치가 상당히 현재 상황에 정확도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The four circled varieties you see here are those that we will cover today in our PRISM. Chardonnay represents about 28% of all of the vineyards planted in Sonoma County. Pinot Noir and Cabernet Sauvignon are about the same, as you can see, and both represent approximately 20% of Sonoma County. The balance is broken up with Merlot, Zinfandel, and Sauvignon Blanc, but do note that there are 60 other grapes, 40 red and 20 white, that are planted commercially in the county.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커버할 설명드릴 4개의 품종이고요. 이 중에서 샤르도네를 보시면 지금 소노마 카운티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노누아 카베르네 소비뇽은 거의 동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약간 2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이제 균형이 약간 이제 조금 약하게 되는 게 이제 메를과 진판텔로 가면서 이제 비중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60여 개의 포도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고 이 중 40%가 42 레드 품종, 한 20여 개가 화이트 품종이 되겠습니다. If you remember one influence on the county today that is unique, remember the fog. The fog influence and the coastline, which is almost 100 kilometers of direct frontage onto the Pacific Ocean, is the defining element of the county, leading to the quality and the range of the wines they produce. It is the largest coastal frontage of any wine region in the state and has a dramatic effect on microclimates, soils, topography, and wine style.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아실 수 있듯이 소노마 카운티를 와인 산업을 결정짓는 이제 자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고 독특한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해양에서 100km 정도 이제 떨어진 근데 바로 해양을 마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의 영향과 안개야말로 이 지역 와인의 품질과 그리고 생산되는 와인의 스타일의 범위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전체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지의 미기후와 그리고 토양과 그리고 지형과 그리고 생산되는 와인 스타일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s warm inland air rises, it is replaced by the cooler air coming in from the Pacific and creating this fog. The fog is pulled from west to east across the valley and blocked by the Mayacamas Range. It is this unique culture of climate that creates a unique situation for the grapes. 내륙의 따뜻한 공기가 이제 상승하면서 그리고 태평양에서 부는 서늘한 바람이 이제 들어오기 유입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안개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 바람으로 불면서 이제 마야카마스 산맥이 이걸 이제 막아서 가둬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독특한 입지가 바로 이 지역의 기후뿐만 아니라 포도 재배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How you see this presented by grapes creates this site specificity as we move from the coolest areas in the west to the warmest areas in the east. Obviously, different grapes like different environments. And as you can see here, Chardonnay and Pinot Noir are happiest in coolest areas. Sauvignon Blanc and Merlot
in the cooler to warm areas, and the warmest areas favor Cabernet Sauvignon and Zinfandel.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후의 차이가 이제 포도 재배하는 포도의 품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지의 각각의 또 독특한 특징에 따라서도 이제 재배하는 품종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서쪽 지역은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 속하고 동쪽 지역은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서늘한 지역에서는 샤르도냐 피노누아가 아주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고 서늘한 지역에서 또 따뜻한 지역에 이르는 범위의 날씨를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는 소비뇽 블랑이나 베를로가 잘 재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지역의 기후는 우리 제가 잘 아시듯이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진판들이 좋아하는 기후 조건이죠. Beyond the differences in temperature, if you factor in elements like rainfall, elevation, climate, and soil types, this all contributes to this diversity of Sonoma County. 이러한 기후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우량의 차이 그리고 고도의 차이 그리고 전체적인 기후의 차이 토양의 조성의 차이가 이 소노마 카운티라는 방대한 지역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So now, to bring it more graphically forward, this specific prism, if you will, shows you moving from cooler to moderate to warmer, right, left to right, how the different appellations form out with respect to varieties and climate. 지금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는 좀 더 그래픽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 지역의 기후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프리즘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맨 왼쪽에 서늘한 기후부터 중간에 이제 moderate 온화한 기후 그리고 따뜻한 기후 지역까지 소노마 카운티 AVA를 이렇게 분리해 놨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주로 재배되는 품종도 여기에 저희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This range can be expressed through the extremes, with Green Valley being the coolest and lowest average temperature during the course of the day, and Knights Valley being the warmest protected elevation and warmest across the overall day. 이 슬라이드를 통해 보실 수 있듯이 다양한 이 범주가 굉장히 양쪽의 극단적인 경우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그린밸리가 가장 서늘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평균의 이제 온도도 가장 서늘한 기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킹밸리와 같은 지역 나이트밸리와 같은 지역은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이거 고도로 인해서 어떤 보호받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하루 종일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는 지역입니다. And now it is time for us to drink and explore the prism. So as I address each of these two varieties, I would like you to try them side by side. So while I am talking, please enjoy wine 1 and wine 2, and I will explain. 이제 실제로 와인을 한번 마셔보고 이런 프리즘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지금 두 와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 1번 와인과 2번 와인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함께 같이 시음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winemakers will get more specific to the differences within their individual wines, but it's important to have a relative comparison of two different styles by grape to show you the diversity. 실제 와인을 만드신 와인메이커들이 구체적인 각각 와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어떤 베이스라인을 깔고 가는 것이 서로 비교해 보는 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각각 포도 품종은 같지만 다양한 두 가지 스타일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지역의 다양성을 한 번 더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Chardonnay, as I said earlier, is the #1 grape grown in Sonoma County, and Sonoma County is the leading county in the state for premium Chardonnay at some 6,375 hectares planted, representing 17% of the state's total Chardonnay, and is the #2 statewide county for Chardonnay.
전체 샤르도네는 제가 품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노마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하고요. 소노마 카운티는 이 프리미엄 샤르도네 분야에 있어서도 캘리포니아라는 전체 주에서도 주도적인 프리미엄 산지를 역할을 할 수 있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캘리포니아주 전체 토탈에서 총 생산량이 샤르도네 생산량에서 17%, 그래서 전체 주로 따지면 2위에 해당하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rt off in the Sonoma Coast, the new vanguard of Chardonnay in the state of California. And before I turn it over to Andy to kick it off to you, just a few numbers and facts for you. 일단 소노마 카운티 지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노마 카운티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샤르도네의 어떤 선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앤디에게 넘겨서 앤디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look at the broader Sonoma Coast, and Andy will go into greater individuality and diversity here, the actual appellation was established in 1987 and today has 7 wineries with almost 1,912 hectares planted and a boundary that literally abuts the Western Ocean, the Pacific Ocean on the western side. 지금 저는 이제 소노마 코스트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앤디가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소노마 코스트는 1987년도에 AVA가 최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너리는 7개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헥타르는 포도 재배 면적은 1,912헥타르고요. 그리고 서쪽 경계가 바로 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the coolest and largest region in the county and the wettest as well, with twice the rainfall as the other regions and the most dramatic maritime influence of wind and fog. 이 소노마 코스트 지역은 이 소노마 카운티에서도 가장 기온이 낮고 서늘한 지역이고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습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강우량이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해양성 기후이면서도 마찬가지 해양성 기후가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바람과 안개가 두드러진 이 지역의 기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 I get ready to turn it over to Andy here, I think this visual graphic will explain why it can sometimes be confusing. This very large AVA, in fact, has several other AVAs included within it, from Fort Ross Seaview to Green Valley to the Russian River Valley, Carneros, and more. 지금 앤디한테 마이크를 옮기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지도를 좀 그래픽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좀 헷갈리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파란 선으로 된 지역이 소노마 코스트인데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몇몇 AVA가 걸쳐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포트로스 시뷰 같은 지역, 그러니까 그린 밸리, 그다음에 카네로스, 이러한 지역들에 걸쳐 있는 AVA가, 이러한 지역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AVA가 바로 이 소노마 코스트인 거죠. With that,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Andy Pay. 자, 이 정도로 지금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고 앤디 페이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body. Thank you for having me. The wine that you have in front of you from Pay Vineyards is our 2019 Sonoma Coast Chardonnay.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겠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와인은 저희가 페이 비냐드의 소노마 코스트 샤르도네입니다. 2019년 빈티지고요. So as Evan mentioned, the Sonoma Coast is a huge AVA, half of our county. And I'm focusing on the far western portion where my vineyard lies, which is lying right along the Pacific Ocean. And this area is highly influenced by proximity to the cold Pacific Ocean, which never warms up, stays about 53 degrees Fahrenheit. I'm not sure what that is in Celsius, but it's darn cold. It makes it a cold maritime growing region. 일단 에반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소노마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지역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전체 소노마 카운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희 페이 비냐드가 위치한 지역은 이쪽 소노마 코스트에서도 이제 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서늘한 지역이고 하루 종일 그 서늘한 기온이
계속 유지가 되는 지역이고 화씨로는 지금 83도인데 지금 섭씨로는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치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서늘하다 못해 춥기까지 한 지역이고 해양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So Pay Vineyards is an estate vineyard and a family-run winery. Brothers Nick and myself, Andy Pay, started Pay Vineyards in 1996. And we felt it was critical to make estate wines where we control the grape sources, we grow the grapes, the whole time thinking about what makes a superior wine. 저희 페이 비냐드는 에스테이트 비냐드고 가족 경영의 와이너리입니다. 저희 형제 닉과 그리고 저 앤디 페이가 1996년에 에스테이트 와인을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로 설립한 비냐드입니다. 그리고 에스테이트 비냐드 와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탁월한 품질의 와인을 만들 수 있을지 부심한 끝에 세우게 된 비냐드입니다. For us, Superior Chardonnay and also Pinot Noir are elegant, harmonious, terroir-driven wines, wines that speak of where they're grown. And we felt we needed a colder location than anywhere we were currently tasting wines from in California when we were looking around in the mid-1990s. 저희가 당시에 이제 에스테이 와인뿐만 아니라 탁월한 품질의 와인을 만들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은 탁월한 품질이라는 것을 우아하면서도 조화롭고 그리고 때로와 자체를 잘 표현해주는 그래서 이러한 그 해당 생산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와인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서늘하다 못해 춥기까지 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됐고 당시 1990년대 캘리포니아의 많은 산지의 와인을 시음해 보면서 이러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So we were pioneers in the Annapolis region of what we call the West Sonoma Coast, 3 miles off the Pacific Ocean, right along the San Andreas Fault, major fault line, which has created the huge diversity of soils in Sonoma County. And we are on an uplifted seabed of old marine soils. 저희가 소노마 이쪽 웨스턴 소노마, 서쪽 소노마 코스트 지역에서는 굉장히 개척자라고 불릴 만큼 당시 이 지역에서 와인 생산이 활발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은 굉장히 이 지역에 걸쳐서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데 토양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이 단층 지역 때문에 소노마 이 지역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와이너리로 따진다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그 약간 융기된 높이 솟아오른 씨베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양에 기반하는 해양성 토양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ur winemaker is Vanessa Wong. She joined us in 2001 for our first vintage. She came from great estate wine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Peter Michael, Lafite Rothschild, and Jean Gros. Wineries focused on quality. 저희 와인메이커는 바네사 웡이고요. 바네사는 2001년에 저희 이제 와이너리에 조인을 했고요. 함께하게 됐고요. 역시 에스테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와인메이커입니다. 이전에 피터 마이클에서도 일한 바 있고 라피테 로차일드, 돔장그로 등에서 와인을 만든 바 있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리고 품질을 중시하는 와인메이커입니다. We are a certified organic, no-till, solar and biodiesel power vineyard. 24 hectares of grapes and 120 hectares of redwood forest. You can see in the picture we're surrounded by redwoods right on a river, lots of fog. 저희는 지금 오가닉 인증을 받은 와이너리고요. 무경관 농법으로 저희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저희가 태양열이나 바이오디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4헥타르에 걸쳐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희 상당 지역이 지금 레드우드, 삼나무가 많이 분포된 산림 지역에 저희 와이너리가 저희 포도밭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o the Chardonnay in front of you is made in a traditional Burgundian process, which means barrel fermented, native yeast, only about a third new oak, looking for silky texture. It's not fined and filtered. We only make about 500 cases. The idea is all viticultural and winemaking decisions
are in service of bringing out our vineyard's expression, not necessarily our winemaking.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샤르도네 와인은 바로 이런 버건디 스타일의 양조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배럴 통해서 발효를 했고요. 와일드 이스트, 야생 효모를 활용을 했고 30% 뉴 오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질감에서 굉장히 실크와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청징이나 여과를 하지 않았고요. 500케이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나 양조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바로 와인의 어떤 양조상의 어떤 기법이나 어떤 능력 어떤 기술보다는 포도밭 자체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ndy.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later with some questions, I am sure. Much appreciated. And now it is time to go to another side of Chardonnay, that of Chardonnay from Carneros. 자, 그러면 이것으로 앤디의 설명을 가름하기로 하고 당연히 이후에 또 Q&A를 통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측면의 또 샤르도네를 좀 한번 경험해 봐야겠죠? 카네로스 지역입니다. The Carneros was established in 1983, making it a very early AVA in the development of California. Today, there are 22 wineries and 2,623 hectares planted. And please realize, as you'll note above, this is just for the Sonoma side of Carneros, which I'll explain momentarily. 지금 카네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카네로스는 1983년에 설립된 AVA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상당히 일찍 정립된 AV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22개 와이너리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2,623헥타르 정도의 부지의 포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카네로스 지역 중에서도 소노마 지역에 국한해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The dense clays and shallow soils are amongst the youngest in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moderate climate makes for a perfect condition for growing fruit. What is most interesting to me when I first learned of Carneros is it's an AVA at the time that was picked specifically for its ability to define its boundaries by where Pinot Noir and Chardonnay could ripen. 아울러 이 지역은 굉장히 조밀한 진흙과 그리고 얕은 토양에 위치한 지역이고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굉장히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젊은 토양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온화한 기후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 과일을 또 재배하기에 최적의 기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카네로스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제게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사실은 이 지역의 카네로스라는 AVA의 경계 설정 자체가 어떤 행정적인 경계가 아니라 피노누아와 샤르도네가 잘 완숙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후적인 경계를 기초로 했다는 겁니다. As you can see in this next picture, it is an appellation that is actually shared by two counties, Sonoma on the left side, where 60% sits, and Napa on the right side, where 40% sits. You can also see down in the lower right that the appellation directly touches the San Pablo Bay, which is the northern portion of the San Francisco Bay. 여러분 이 지도를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겠지만 카네로스라는 AVA는 소노마와 나파가 반반씩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노마 지역이 60% 정도 되고요. 나파에 한 40% 정도가 속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그 끝자락을 보시면 산 파블로 베이의 끝자락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 산 파블로 베이의 끝자락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죠. And to take us through Carneros and Carneros Chardonnay, I'm pleased to bring in Claudia Schug. 자, 이 카네로스 지역의 샤르도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슈그의 클라우디아로부터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Evan, and really happy to be here. I'd like to talk about our family history, which is really important for our brand. We are proud to be family-owned for a family-owned winery with over 100 years of winemaking heritage. Both my grandfathers were winemakers in Germany, and my father was born and raised on a famous Pinot Noir estate in the Rheingau region. And if anyone knows German wine, they might know Domaine Assmannshausen.
먼저 이 자리에 먼저 에반께 소개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의 이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력이 바로 우리 브랜드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진 양조 전통을 자랑하는 가족 소유의 와이너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도 독일에서 와인 메이커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히 지금 피노니아를 아주 유명한 피노니아 생산 에스테이트인 도메인 아스만 하우젠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그곳에서 자라신 분이고요. 바로 이 도메인 아스만 하우젠은 유명한 라인가우 지역에 위치한 도메인입니다. My father received his degree from Geisenheim University in Germany, and then he came to California as an intern in 1959 and was offered a job, and later came as an immigrant with my mother in 1961. He worked for several wineries in Germany and California before starting his own brand. He built an excellent reputation and gained a high respect in the industry when he was Joseph Phelps' first winemaker from 1973 until 1983. 저희 아버지는 지금 게이젠하임 대학에서 양조학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는 1959년에 인턴으로 오셨고 그 이후에 어떤 잡 오퍼가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1961년에 이민자로 캘리포니아에 이주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독일과 캘리포니아에서 몇 개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 슈그라는 브랜드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 업계에서 굉장히 좋은 명성을 쌓아오셨고 그리고 또 조셉 펠프스 와이너리에서 최초 와인 메이커로 1973년에서 83년까지 활동하셨습니다. He was making Pinot Noir at Phelps, but in 1980, when they decided to discontinue making Pinot Noir, my father took those grapes to produce his first Shug wine. In 1983, he left Phelps in order to put his full focus on his own brand. And 1983 was also the first vintage he made Chardonnay from Carneros. It was the AVA that he and a group of other vintners helped to establish. 저희 아버지는 피노누아 와인 품종에 집중해서 와인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창립하게 되시는데 1981년에 조셉 펠프스에서 피노누아 와인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1983년에 펠프스를 떠나서 이제 본인 자신의 브랜드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셨죠. 1983년부터 최초의 샤르도네 와인을 까네로스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셨고요. 까네로스라는 AVA는 저희 아버지와 다른 와인 생산자들이 함께 협업해서 그리고 공조해서 설립한 AVA이기도 합니다. Our 20-hectare Carneros property is on the far western edge of Carneros, and it's planted to Chardonnay and Pinot Noir. The wine that you're tasting today is a limited production Chardonnay grown on our estate, and it aims to highlight our estate's specific terroir, which is impacted by a cool climate and very, very windy conditions. 저희는 카네로스의 20헥타르에 해당하는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카네로스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서쪽 끝단 지역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시음하시게 될 와인은 굉장히 제한되게 생산되고 있는 샤르도네 와인이고요. 이 샤르도네 와인을 생산함에 있어서 우리 에스테이트 자체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테루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테루아 자체가 서늘한 기후와 그리고 굉장히 바람이 강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And in the 2019 vintage, the vintage that you're trying now, Johannes Scheid, he took over winemaking at Shug. He's a German-born and also a Geisenheim graduate, where my father and grandfather studied. Johannes first worked at Shug as an intern in 2009, and during that time he met his future wife, Jenny, and she's a California native.
여러분이 지금 시음하시는 와인은 2019년 빈티지고요. 저희 2019년 빈티지는 조하네스 슈그가 조하네스 샤이드가 저희 슈그의 양조자로서 합류하게 된 그런 시점입니다. 조하네스는 독일 태생의 역시 가이젠하임,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수학하시기도 한 곳인데 이 가이젠하임 대학의 졸업생이고요. 조하네스가 처음에는 2019년에 슈그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온전히 슈그와 함께하게 됐고요. 이곳에서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될 제니, 캘리포니아 토박이를 만나게 됩니다. Yes, and thank you for tasting our wine, and thank you in the name of my brother Axel and our winemaker Johannes. Cheers. 저희 와인을 시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와인을 함께 만드는 데서 많은 공을 해주신 게 제 오빠 악셀이기도 하고요. 또 조하네스입니다. 함께 즐겁게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Claudia. And now we move to Pinot Noir. As before, please try the two Pinot Noirs, wines 3 and 4, side by side while I am talking. 제가 이제 일단 클라우디아 씨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자, 그다음으로 피노누아 품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노누아 두 가지 와인을 3번하고 4번 와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시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s you can see from the slide and the map, Sonoma County's premier red wine grape is in fact Pinot, and it is the largest producer of Pinot, both premium and total, in the state of California, representing almost 1/3 of all of the plantings in the state. 피노누아 품종은 소노마 카운티에서도 굉장히 고급 프리미엄 레드 와인 품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 캘리포니아 전체 주에 있어서도 가장 프리미엄급의 또 생산량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가장 많은 생산량으로 전체 주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t is hard to overstate the importance and the leadingness of arguably the premier red wine grape in the county, and it shows up in a diversity of styles and interpretations, as you can taste, for example, in your two glasses. 이게 정말로 얼마나 프리미엄 와인인지를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이 와인, 여러분 잔에 담긴 두 와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스타일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프리미엄 품종의 그 다양한 해석을 여러분이 이 잔에서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 we talked about the Sonoma Coast earlier, and Andy shared some information, I'm going to move straight to Ted to talk to you about his wine, while adding perhaps, if he chooses, any other information about the specific appellation. Ted, please take it away. 소노마 코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앤디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테드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테드가 지금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특정 아펠레이션에 대해서 AVA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자세한 설명이나 AVA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van,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allowing Litterize to be part of this presentation today. We really appreciate it, and I'm real happy to be here.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에 함께 참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께 우리 와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I thought it might be interesting to add one sort of anecdotal piec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temperature span of Sonoma County. For many years, I lived in St. Helena, 18 to be precise, and I would drive from what Andy referred to as the West Sonoma Coast, that is to say, the coast of the Pacific, back to my home in St. Helena. It was not unusual to leave the Sonoma Coast at 21 degrees Celsius and arrive in St. Helena at 35 degrees Celsius an hour later. 여러분, 소노마 카운티, 특히 소노마 코스트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산타 리타라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 소노마 코스트에서 태평양 연안을 쭉 따라 서부 지역에서 이렇게 서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걸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처음에 이제 이쪽에서 서부 소노마 코스트에서 시작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1시간 내에 이 지역의 21도의 온도가 산타 리타에 이르면 35도까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는 그 기현상을 보게 됩니다. And I would like to follow up with what Andy spoke about earlier in terms of the origins of what we call the West Sonoma Coast. Literai is one of the first producers of wine from this area, beginning in 1993. 앤디가 소노마 코스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자 하고요.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서부 소노마 코스트 지역에서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993년에 이 지역에서 와인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최초의 생산자 중에 하나였죠. We came to the region after visiting the entire West Coast, looking for great sites for Pinot and Chardonnay, and the geologic diversity and coastal proximity were two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us in terms of deciding to set up home in the West Sonoma Coast.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부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 소노마 코스트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들을 다 살펴봤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입지가 어딜까를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입지를 탐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게 바로 지질학적인 어떤 특징과 그리고 해안의 인접성이었습니다. And we produce about 6,000 cases per year. 85% is Pinot Noir, 15% Chardonnay, 50% estate sources, and 50% grower sources. 저희는 매년 6,000 케이스 정도를 평균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85%는 피노누아 그리고 15%는 샤르도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 중에서 50% 정도는 에스테이트에서 조달을 하고요. 나머지 50%에서는 생산자, 포도 재배자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And I also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origins. I'm a lifelong professional winemaker. I wish I looked like a young man, but the person you're seeing no longer is. I began my career with an enology degree from the Université de Bourgogne in 1982, I think it was, and worked in Burgundy at Domaines Bruno Clair, Domaine de Vilaine, Domaine du Jacques, and Domaine Bouvier. 제가 잠깐 저희 어떤 와인 양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화면상으로는 좀 젊어 보였으면 좋겠긴 하지만 제가 지금은 사실은 좀 나이가 있죠. 먼저 저는 1982년에 제 부르고뉴 대학에서 양조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버건디에서 주로 와인 양조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도멘 클레르나 또는 도멘 빌렌, 도멘 뒤작 또는 도멘 후미에르 이러한 와이너리에서 제가 경험을 쌓았습니다. And then I ended my time in Burgundy as the winemaker, the first American ever hired to manage Burgundy in the state at Domaine Guy Rouleau after Guy's death and before Jean-Marc's return. 제가 이제 버건디에서 마지막 제 와인 양조 경력은요. 이제 버건디 에스테이트에서 최초의 미국인으로 이제 전체 관리자로 와인 양조자로 채용이 됐었는데요. 도멘 기후 후에서 제가 일을 했고요. 그이가 결국 사망하고 그다음에 장마크가 완전히 에스테이트로 돌아올 때까지는 제가 그곳에서 양조자로 와인 메이커로 활동을 했습니다. And I just want to stay on the subject of geology for a second to mention that I completely support what Andy said earlier, which is that the geologic diversity of this area is truly extraordinary and leads to some really exciting possibilities for the making of very terroir-driven wines. 좀 전에 앤디가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의 지질학적 다양성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도 또 탁월한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와인 생산, 특히 테루아에 기반한 테루아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데 완벽한 지역이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And the wine that you have in your glass from us is from a 4-acre estate vineyard, which has been farmed biodynamically since 2000 when it was planted. It's approximately 4 miles from the ocean. We are early adopters of biodynamic farming starting in 1999. 85% of our sources are farmed biodynamically. 15% are farmed using only organically certified materials. Literai does not use any certification systems. We use a diversified farm model to support the health of our vineyards, growing and making all our own teas, compost, biodynamic preparations,
And animals are an important part of our model, sheep and cows, which graze the vineyards. 여러분이 지금 시음하시게 되는 와인은 4에이커에 해당하는 저희 에스테이트 비냐드에서 생산한 것이고요.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을 통해서 생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에서 한 4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저희가 양조함에 있어서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실 1999년부터 좀 초기에부터 이 농법을 도입하게 된 와이너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와이너리에서는 85%가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15%는 올가닉의 올가닉으로 서티파이드 인증을 받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인증 체계를 어떤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다양성, 부지의 다양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저희 포도밭의 건강과 그리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퇴비 액과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퇴비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 재료들을 직접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포도 재배에 있어서 동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포도밭에 오시면 동물들이 한가리 풀을 뜯고 있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us today. I certainly appreciate it. 시간을 내주셔서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ed. And now we move to the Russian River Valley. 자, 이제 러시안 리버 밸리로 한번 가볼까요? The Russian River Valley was established in 1983 and then enlarged in 2005. It is a fairly large appellation, as many of you know, with 94 wineries and over 5,600 hectares planted in a climate area that ranges from cool in the western part to moderate in the eastern part. 러시안 리버 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한 AVA 지역이고요. 1983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5년에 다시 확장되었습니다. 방대한 지역 AVA인 만큼 94개의 와이너리가 포진해 있고요. 전체 경작되는 면적은 5,6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서쪽 지역은 조금 서늘한 기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조금 온화한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Katie will surely talk to you more about it, but it is not a simple system. The Western Hills do protect from the coastal influence, but long evenings, long mornings, warm afternoons collectively contribute to a very unique style of wine for all grapes. KT 씨께서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단순한 요소에 의해서 이 지역의 기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쪽 지역에 위치한 이제 언덕 지형이 바로 해양에서 오는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과 아침 굉장히 길고 서늘한 반면에 낮 시간은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건 때문에 모든 포도 품종에 대해서 다 굉장히 독특한 독보적인 재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reputation deservedly is based on its extraordinary Pinot Noir and Chardonnay, which represent 70% of what's grown in the county, there are 34 different grapes planted across the Russian River, and other grapes are worthy of mention too, such as the Old Vineyard Zinfandels dating back to the 1820s, which range and span across the 6 different subzones or neighborhoods of this particular area. 러시안 리버밸리의 명성은 정말 탁월한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와인으로 또 정평이 나 있고요. 이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합쳐서 70% 정도를 피노누아가 샤르도네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4개의 다양한 포도 품종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올드바인 진판델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고요. 그 6개의 하부 지역 또 네이버후드 이웃 지역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탁월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드바인 진판델 같은 경우에는 1820년으로 그 식재 연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The area is large and diverse, as you can see, with big differences as you follow the river from its southwest origins to its northeast finish up there past Chalk Hill. And with that, I give you over to Katie.
자, 이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고 다채로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강줄기를 한번 따라가서 보십시오. 남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는 초크힐을 향해서 북동쪽으로 연결되는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KT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Evan, for the great introduction to Russian River Valley. The Deloche proprietor, Jean-Charles Boisset, was raised in Vougeot, France. And so he brings his Burgundy roots to the Russian River Valley, where I grew up. And my parents still live just 5 minutes away on the Russian River. And so as a native to this area, I feel a deep connection to this land. And Jean-Charles and I share a noble responsibility to honor our roots from both regions that are undeniably premium for Pinot Noir wine growing.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일단 에반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딜러치 와이너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러치의 소유주인 장 찰스 보아셋은 부주, 프랑스의 부주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요. 그리고 이러한 버건디의 어떤 뿌리를 바로 이 러시안 리버 밸리에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정착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러시안 리버 밸리에서 자랐고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 지역 여기에서 러시안 리버 밸리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여전히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의 이 지역의 토박이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피노누아 와인 생산에 있어서 특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상급의 프리미엄 피노누아 와인을 생산해온 이곳의 전통과 뿌리를 계승해 가고자 하는 그런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Jean-Charles and I and our team at Deloche, we share a committed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land, the ecosystems, the community, and the resources that all feed into the winemaking process from grape to glass. And as such, our estate property here at Deloche is certified organic and biodynamic for viticulture processing, as are the Boisset properties in Vougeot in Burgundy. We're powered by solar energy. We reprocess all of our wastewater on site. And every day we're making decisions towards responsible and more sustainable choices. 그래서 찰스와 저는 부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존중하고 자원과 그리고 전체 지역 사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철학들이 바로 저희가 와인 양조 과정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딜러치 에스테이트의 부지는 전체 부지는 오가닉과 바이오다이나믹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건디의 부아세트의 부지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그리고 태양열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폐수를 바로 저희 부지에서 재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희가 양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바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중점으로 저희가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d so our Russian River Valley Pinot Noir that you're trying tonight is a blend from a few different vineyards across Russian River Valley, from the central region to the western. And I don't have nearly enough time to dig into the nuances across the AVA, but I really feel like this captures a delicious balance of the spectrum of style, from cooler climate, sandy loam soils in the west that really drive a more nuanced herbal and earthy style, to the warmer midday temperatures in the alluvial soils in our inland sites that contribute denser fruit, black fruit texture, and a little bit of that cola character. 지금 여러분이 시음하시게 될 러시안 리버 밸리 이 와인은 러시안 리버 밸리 중에서도 센트럴 파트와 그리고 서쪽 부분에 있는 몇 개의 포도밭 부지에서 생산된 포도를 블렌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부지에 대해서 각각의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쉽지만 어쨌든 이 러시안 리버 밸리의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의 균형을 맞춘 굉장히 맛있고 맛있는 와인이라는 것을 훌륭한 와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늘한 부지 지역에 그리고 모래 토양 그리고 사질 양토 토양이 바로 이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좀 더 이렇게 허브나 아니면 조금 흙향 같은 두드러진 스타일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중 온도가 조금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는 주로 이제 퇴적증이
충격지토가 분포하고 있고요. 충격토로 인해서 보통 내륙에 위치한 부지가 많죠. 좀 더 이렇게 해양에서 떨어진. 그렇다 보니 이 지역의 포도는 좀 더 강렬한 레드나 블랙 프루츠 그리고 질감이 좋고 굉장히 콜라 노트 같은 것들이 두드러진 그런 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And so with a nod to traditional Burgundian winemaking techniques, we use hand punch downs to gently process the delicate Pinot Noir fruit to optimize tannin extraction. We use these open top fermenters while native yeasts drive a wild fermentation, further allowing the Russian River Valley terroir to express in the wine. I'm a biologist at heart, and I'm so interested in the activity of the yeast and bacteria that are truly doing the job of the winemaking. And so I love selecting a couple vats every vintage to process with whole cluster fermentation because I'm a pro at foot treading, pigeage de pied. 전통적인 버건디 방식의 양조 기법을 저희가 존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차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펀치다운을 실행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섬세한 과일 풍미를 절묘하게 부드럽게 이끌어내고 그리고 탄닌 추출을 최적화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효모를 활용하고 있고요. 오픈탑 발효조를 사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와일드 퍼먼테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안 리버밸리 자체 때루아가 와인에 그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생물학자고요. 뭐 생물학자이다 보니까 효모나 박테리아의 활동에 대해서 이들이 가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해년마다 빈티지 중에서 몇 개 이제 발효 골라서 전체 송이 전체 발효를 한번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또 발로 밟아서 포도를 으깨는 피에드라는 방식을 굉장히 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활용을 와인 메이킹 양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nd so after we press the fruit, after fermentation, I'm choosing French oak barrels to subtly complement the wine. I don't use extended oak aging. I really want to allow the Russian River Valley fruit to shine in this classic Pinot Noir from the region. I'm so proud to be from here, proud to represent, and thank you for enjoying the Russian River Valley Pinot Noir from Deloach. 일단 이제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이제 압착을 프레싱을 한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키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랑스 오크통을 잘 선별해서 와인에 대해서 와인의 이제 특징 같은 것을 굉장히 미묘하게 보완하려고 합니다. 장기 숙성은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안 리버밸리의 과일 특징이 바로 이 피노누아 와인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를 강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이렇게 정말 탁월한 와인이고요. 와인입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세미나에 저희 이제 와인 소노마 카운티 이 지역을 러시안 리버밸리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딜러치 와인을 또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A lovely tour of Pinot Noir. Thank you so much, Katie, and thank you, Ted. And now we will attack something different, but you know, as you should, to try both wines side by side as I prepare to speak about Alexander Valley. 저희가 피노누아를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 된 것 같고요. 테드와 케이티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알렉산더 밸리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에 놓인 두 종의 와인을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시음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As we move more east and away from the coast, we discover the Alexander Valley, which was established in 1984 as an AVA and today has 43 wineries and over 5,800 hectares planted. 저희가 이제 천천히 이제 해양에 가까운 서쪽 지역에서 시작해서 조금 이제 멀리 이제 동쪽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는 AVA를 이동하는 지금 플로우를 타고 있는데 알렉산더 밸리 같은 지역은 1984년에 저희가 이제 설립이 된 이제 AVA이고 전체 43개의 와이너리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생산 면적, 포도 재배 면적은 5,847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This warmer climate appellation contains several microclimates and is a true valley with the Mayacamas Range on the east and the coastal range to the west and takes its name from a vineyard pioneer of the area, Cyrus Alexander.
알렉산더 밸리는요, 이 소노마 카운티 지역에서도 조금 따뜻한 기후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기후는 몇 가지 미기후로 또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밸리 지역이고요. 슬라이드. First,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Zinfandel. Zinfandel represents 12% of Sonoma County's plantings and is interestingly 12% of the state's plantings of Zinfandel too. Among some of the most distinctive appellation offerings come from this particular grape variety, and it has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older heritage vines of any individual appellation in the county. 지금 이 지역의 진판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노마 지역의 전체 재배량이 12%인데 캘리포니아 전체 주의 또 재배량이 12%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다음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이 AV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AVA에서 생산하는 진판대는 굉장히 독보적인 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리티지 바인, 그러니까 예전에 역사가 긴 전통 그 포도나무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One can argue that Zinfandel is part of the DNA of Alexander Valley, and it is with pleasure that I turn the floor over to Andy to talk to you about Seghezio family's offerings, one of the classic names in Zinfandel in the appellation. 자, 이 지역의 알렉산더 밸리 아펠레이션에서 굉장히 클래식하게 전통적으로 저명한 와이너리이기도 한 세게시오 와이너리 앤디를 초청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사실 이 지역의 이제 창시자인 데이비드 덩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진판데라는 품종이 알렉산더 밸리의 DNA에 해당한다라고도 말한 적이 있었죠. Thank you, Evan, and thank you everybody for joining us today to talk about Sonoma County wines and Sonoma County Zinfandel especially. My name is Andy Robinson, and I've been working with the Seghezio family vineyards on the winemaking team since 2003. And for the last 15 years, under the tutelage of Ted Seghezio, and then took over as head winemaker in 2018. So the specific wine you have tonight, it was a very important one for me. It was my first year making all the decision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longside of my vineyard manager, Ned Newmiller. Ned is a 5th generation Seghezio, but first I'd like to take you back to the story and the beginnings of Seghezio family vineyards, as it dates back into the 1880s. Can you please give me a minute to translate that? 자,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노마 카운티의 와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또 진판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 이름은 앤디 로빈슨입니다. 2003년에 세게지오 와이너리에 제가 함께하게 됐고요. 지난 15년간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사실은 제가 헤드 와인메이커로서 수석 와인메이커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음하시게 될 와인은 굉장히 저로서는 중요한 와인입니다. 제가 헤드 와인메이커로서 수석 와인메이커로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인 결정을 내린 최초의 첫 번째 빈티지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저와 함께 네드 뉴밀러 어시스턴트 와인메이커가 함께 해주고 있고요. 네드 뉴밀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세게이저 가문의 5대 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00년도에 시작했던 저희 세게이저 가문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he Seghezio story begins when Eduardo Seghezio emigrated from Monfort di Alba, Italy, to California to work for the Italian Swiss colony winery in 1880. 사실 처음 우리 세게이지오의 역사는 에두아르도 세게이지오가 이태리 알바 지역에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탈리아 와이너리에서 일하기 위해서 1880년 이민을 온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He was already a seasoned winemaker at the time and came from a winemaking family, and there are still currently 2 Seghezio wine producers in Piemonte, both of whom are distant cousins. Ed Seghezio, age 96, currently 3rd generation, is the last of the Seghezios that speaks fluent Italian, and up until just a few years ago, still called his cousins annually to check in on the harvest,
often at the help of our enologist Sonia, who was born in Cinque Terre. 저희 당시에 그 에드와르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와인 메이커였고 그 역시 와인 양조를 오랫동안 했던 가문에서 출생을 합니다. 여전히 그 세계 지역 가문에서 지금 2개의 피에몬테에서 와이너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먼 사촌이긴 하지만 여전히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뭐 해마다 저희가 이제 수학을 하게 되면 초청을 해서 관련된 의견도 듣기도 하고 또 저희 소녀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와인메이킹 양조 관련해서 조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Eduardo's initial plan was to work for the Italian-Swiss colony, save his money, and return to Italy to found his own winery. However, at the behest of the owner, he stayed in California to meet the owner's niece, who would be arriving soon from Italy, Angela Vasconi. The two fell in love and were married just a few years later, and hence were able to purchase their first 24 acres of vineyard just south of Asti, California. 에드와르도의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던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이태리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상 당시 소유주를 대신해서 이제 체류하다가 그다음에 그 사촌이 이태리에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촌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와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남쪽에 있는 지역에 24에이커에 달하는 포도밭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자신들의 와이너리 그리고 포도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It was at that site at the Segasio home ranch where Eduardo planted his first vines in California for Segasio under his own name in 1895, and that original block was a mix of Zinfandel, Carignan, and Petit Syrah, a true Italian classic blend. 당시에 처음에 에두아르도가 조성했던 홈렌치 비냐드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최초 이제 포도밭 중에 하나였고 당시 1895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걸고 조성한 최초의 비냐드 포도밭이었죠. 당시에 식재됐던 그 부지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지금 품종으로는 진판델, 까리냥 그리고 푸티시라 전형적인 이탈리안 블렌드의 전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품종들을 최초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I should say Calital blend, as that was a traditional blend found in the heritage vineyards located throughout Sonoma County. 그래서 이 소노마 카운티의 헤리티지 비냐드에서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품종, 전형적인 블렌딩을 조성하는 이 품종들을 심게 된 거죠. After roughly 80 years of producing wine to supply larger producers in California, the family realized that it was time to shift, and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took control of the business in the mid-70s. It became clear they needed to do something different to remain successful in the rapidly changing wine industry. So they looked back at what Eduardo had left them. He had left Zinfandel and Sangiovese. We turned our focus quickly to produce those wines. 80년 동안에는 80년에 해당하는 이후 기간 동안에는 이들이 주로 이제 대형 생산자들에게 와인을 그냥 납품한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 이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3, 4대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1970년대 정도가 되겠죠. 이때 비즈니스의 방향을 현격하게 바꾸게 됩니다. 당시 변화하고 있던 그리고 와인 업계 그리고 이 해당하는 이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접근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간에 이제 이전 세대들이 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진판델과 이제 산지오베에 이제 집중해서 이 와인들을 생산하는 것에 이 품종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The Home Ranch Zinfandel 2018 is about 40% from the Old Vine original vineyard, and the remainder of it is comprised of newer plantings planted over the last 30 years that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aspects and soil types at Home Ranch. No less than 13 different soil types across a total of now 60 hectares, stretching from the Western Hills all the way to the Russian River.
지금 여러분이 시음하게 되실 홈렌치 2018년 진판들은 당초 맨 초기에 식재되었던 올드 진판들이 40%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30년 전 정도에 식재한 새로운 비교적 이제 젊은 수령의 어린 수령의 나무에서 수확한 과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일 토양을 좀 살펴보자면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특한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헥타에 달하는 이 지역에는 13개 종 이상 이게 훨씬 넘는 다양한 토양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서쪽 지역에 러시안 리버 밸리 ABA 전체에 걸쳐 있으나 특별히 또 서쪽 지역의 언덕 지역에 위치한 이런 부지에서 생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All of the winemakers tonight have referenced the fog and how important it is to their unique site. And I find that specifically at our home ranch, located somewhat in the middle of Alexander Valley,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og often stops right at the base of our Rattlesnake Hill. And I know during harvest, I always wish it would stick around as long as possible to give the grapes a little bit extra protection as we reach our harvest date. 많은 이제 양주자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이 지역의 안개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독특한 어떤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저희 이제 홈랜드 렌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밭의 경우에는 사실 그 알렉산더 밸리의 중심 지역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올라오다가 이제 베이스 아주 아래 지역에 이제 딱 멈추기도 하는데 사실은 수확기에 접어들면 좀 안개가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저희가 좀 바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시점에서 좀 더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In the days where the fog does burn off on the earlier side, that morning sun exposure really helps to impart the dark fruit flavors and soft tannins that we find in our home ranch wines. 저희 홈렌치 와인 비냐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낮 시간에는 좀 햇빛이 좀 낮 시간에 안개가 이제 좀 사그라지죠. 안개가 좀 없어지고 아침 시간에 이제 태양이 내려지기 시작하면 이때 이제 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어떤 햇빛을 통해서 와인에 좀 더 다크 프루츠 풍미를 부여하게 되고 과실에 그리고 탄닌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바로 이 홈렌치 포도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This wine's fermented by native yeast that we select in the vineyards, fermented in small open-top fermenters to maximize extraction. The wines begin in 225-liter barrels for the first 7 months and complete aging in larger format to preserve the fruit aromatics. 저희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토착 효모를 사용해서 자생 효모를 활용을 해서 오픈탑 발효조에서 발효를 거치고요. 이를 통해서 추출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225리터 해당하는 발효조에서 발효를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더 큰 발효조로 옮겨서 이 과일의 독특한 이 특징, 과일의 나름 독특한 특징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And Andy. thank you very much. In the interest of time, I apologize. I need to leave some time for Nate. We'll have a little bit of Q&A. Hopefully you will come back and join us. So with that, let's talk about our last variety very quickly, and I will hand it over to Nate. Cabernet Sauvignon is emblematic in Sonoma County. It is the #2 most planted red grape, right along with Pinot Noir. And the diversity of the grape can be found in the tapestry of what we have in the county, from Dry Creek to Alexander Valley, from Pine Mountain, Cloverdale to the Sonoma Mountains. 일단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관계상 저도 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Q&A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일단 그 다음으로 저희 이제 마지막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트 바이스 씨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제가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까베르네 소비뇽도 이 소노마 코스트 지역에서는 소노마 카운티 지역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품종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또한 ABA의 각각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품종으로 드라이 크릭에서 생산되는지 알렉산더 밸리인지 크로버데일인지 각각의 부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At 5,107 hectares, you can see on the right that it ranks third just behind Napa Valley and San Luis Obispo County for plantings in the state of California. And with that, I hand it to Nate Weiss. 지금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것은 5,070 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전체 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는 산 오비스포, 나파밸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카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트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everyone. It's great to be here. This is a very special year for Silver Oak. We were founded in 1972 by the Duncan family alongside their partners, the Meyer family. Justin Meyer was the very first winemaker for Silver Oak way back when. So that makes this our 50th anniversary, a very special milestone for any California winery.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먼저 올해가 굉장히 저희 실버 오크 와이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2년에 던컨 패밀리와 그리고 마이어스가 당시에는 와인 메이커였는데요. 함께 설립하게 되어서 지금 올해로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So Justin Meyer and Ray Duncan had some very specific ideas about the sort of wine brand they wanted to create, and they had really three founding ideals that we still follow today. The first is that they were going to focus on Cabernet Sauvignon and only Cabernet Sauvignon. The second was that they were going to age the wines in American oak and only in American oak. And the third was that they were going to have a very long release cycle. So the Alexander Valley spends 18 months in bottle before it's released to the marketplace. 당시 던컨 패밀리와 던컨과 그리고 메이어스가 와이너리를 창시할 때, 와이너리를 설립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정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후 이제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카베르네 소비뇽만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 두 번째로 숙성을 할 때는 아메리칸 오크만 사용한다. 아메리칸 오크만을 독보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출시 전에 올해 출시 사이클을 굉장히 길게 가져간다. 다시 말해서 숙성을 좀 비교적 오래 해서 한 다음에 시장에 출시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18개월 정도를 저희가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전에. In fact, we're so focused on American oak that we own and operate our own cooperage in the state of Missouri, where we make our own American oak barrels, which makes us very unique in the American wine world. In addition, this 2017 Alexander Valley Cabernet was the first produced in a brand new winery that we built just to make this wine that had really unparalleled sustainability goals around water, energy use, and efficiency. 그리고 저희가 아메리칸 오크만을 미국산 오크만을 사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미주리에 있는 저희 그 와인 배럴통 제작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직접 배럴을 제작해서 그리고 저희가 와인을 숙성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시험하신 2017년 실버오크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많은 전체적인 시설면에서 지속성을 강조한 뭐 에너지나 물의 사용 수자원 사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강조한 새로운 시설에서 생산한 와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arm about 140 hectares, most of which in Alexander Valley is alongside the Mayacamas foothills on the eastern side of the Russian River, and going to the southern end of the Alexander Valley into sort of the Chalk Hill area.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지는 140 헥타르에 달하고요. 저희가 러시안 리버밸리 이제 마야카마스 산맥 근처에 있는데 동쪽에는 그 러시안 리버의 어떤 벤치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남쪽 지역의 경계에 있어서는 초크빌과 이제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ut I agree wholeheartedly with everyone who's spoken here tonight that there's such a diversity of geology and therefore soils and a diversity of climate throughout Sonoma County that the key to making a complete and captivating wine from Alexander Valley as an AVA blend, which is what we make, is really finding fruit from all over the appellation itself and really capturing that diversity in soils and elevations and climate as well, making the most interesting wine we possibly can from Alexander Valley. 알렉산더 밸리의 전체 지역에서 각 다양한 고도 그리고 다양한 토양,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저희가 포도를 조달을 해서 이 지역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완결성 있고 매력 있는 와인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지질학적인 또 토양의 또 기후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So thank you for having m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paying attention to Sonoma County. We appreciate it. 감사하고요. 소노마 카운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Nate, and thank you to all of our vintners. We will now open it up for a few minutes for questions and answers from you, the audience. We have been talking a lot, and it is now your turn. So please feel free. Mina will be walking around with a microphone, and we are happy to take a few of your questions. 이제 저희의 좀 설명은 가름하기도 하고요. 저희만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청중석에서부터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최민아 대표님께서 돌아다니실 텐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Thank you so much, 이번에 자, 이제 여러분 저희가 조금 시간 이제 제약상 빨리빨리 이제 했는데요. 진행을 질문 이제 여러분 타임입니다. 질문을 좀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네. 네, 김민주 소믈리에님이신데요. 일단 그 주셨던 프레젠테이션 전부 다 너무 이제 인상 깊게 봤고요. 와인들도 너무너무 이제 재밌게 테이스팅을 했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와인도 다 인상적이었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인상적인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일단 그 오늘 참석해 주셨던 6분의 이제 와이너리 관계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긴 한데 이 소노마 지역이 사실은 몇몇 와이너리는 이제 코스탈 지역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포그나 이런 이제 쿨한 그런 에어 때문에 이런 라시나 펑걸 디지즈 같은데 되게 위험에 노출이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의 오늘 와이너리들이 오르게닉 팜이나 비오다이나믹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파밍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엑스트라 케어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이제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와인 같은 경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와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가 되게 애시디티도 있으면서도 배럴 페르멘테이션에서 오는 그런 이런 허니 뉘앙스나 이런 오크에서 오는 토스티한 뉘앙스 이런 게 적절히 다 잘 어울려서 좋았는데 이 베리를 프레싱할 때 이게 홀 클러스터 프레싱을 하는지 아니면 일부는 스킨 컨택을 통한 마서레이션을 한 그 액체를 섞어서 하는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 이제 3번 와인 당연히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는데 이 되게 허벌하면서도 약간 2차적인, 1차적인 프루시나 이런 과실이나 이런 향기 성분보다는 약간 허벌이나 이런 뭔가 2차적인 노트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리토라이의 테드 레몬 씨가 좋아하시는 이런 선호하시는 홀 클러스터 퍼멘테이션에서 오는 향이라고 이제 저희가 알면 좋을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답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와인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ctually, she got 3 questions. My name is Minju Kim, sommelier, and I had a wonderful time tasting these wines. And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presentation. I enjoyed all the wines, and I'd like to ask the couple of questions as per the wines that I tasted today. I understand that some of the areas in the Sonoma County is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the coastline. So they could be vulnerable to rot or any other fungal diseases. But we got a list of these factors. The most of the wineries that are joining today, they are employing organic, biodynamic, or sustainable winemaking practices. My question, number 1, against this backdrop, what extra care or what practices do you employ in order to practice your farmings based on organic, biodynamics, sustainable farming? That's my question, number 1. And the question number 2, it is, 이거 첫 번째 와인이었죠, 민 대표님. 첫 번째. My second question is related to the wine number 2.
it has great acidity, and I also, the sense that the oak and the honey, the notes and the honey notes, maybe driven by the barrel fermentation. What is the code? What which practice? What kind of winemaking practice contributed to this flavors or the notes? For example, it's because of the whole cluster, or it's because of the inclusion of the some part of the wine that was macerated, in the also the fermented through the skin contact. That is my second question. And then my third question is, as per the third Littoral Pinot Noir wine, rather than just fruit forwardness, I could feel them very hopeful notes through this wine. Is it also because of the whole cluster, the whole cluster fermentation, or is it attributed to any other, the winemaking practice? If I could just quickly intercede with my vintner friends based on the three questions, perhaps Andy Pei, you could take question 1. Claudia clearly was question 2, and Ted, obviously the third question is directed at you. So if you would like to each take one of those, that would be great. 앤디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고요. 클라우디께서 두 번째 질문, 그리고 테디께서 세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I stepped away for a second. I apologize, to go to the restroom. What was the first question? Organics, biodynamics, sustainability specific practices, things you are doing. Okay, sorry. Yes, so I feel like people who are focused on organic farming like we are, or biodynamic like Ted or other people, it's really about intentionality. I think people who farm organically or biodynamically are have to be focused on their farming and the details of what's going on, particularly in places like the Sonoma Coast, where, as you can see, there's a lot of fog and a lot of mildew pressure. And if you're farming that way, you have to really focus on the details and be in your vineyard.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가닉을 주로 하고 이제 테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다믹을 주로 하는데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세세한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뒤에도 보시겠지만 배경에도 완기가 많기 때문에 밀두 같은 병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차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에 집중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저희가 농법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So it is much more expensive to farm organically and biodynamically. A lot more labor. I think it's a couple $1,000s per acre more to farm organically, and I'm sure biodynamically even more so. We, for example, make our own compost, but that doesn't really offset the cost of buying compost. But Sonoma County has a sustainability movement. We've been very focused on sustainable farming. And really the difference between organic farming and biodynamic farming has a little bit more to do with some of the belief systems, but in essence, they're doing a very similar thing. I hope that answered your question.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가닉이나 바이오다믹이나 사실 하는 것들은 되게 굉장히 유사하고요. 어떤 신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소노마 카운티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행으로 본다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사실 한 에이커보다 한 에이커 기준으로 수준 달러가 사실 더 들긴 하거든요.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일테면 퇴비를 직접 만든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저희 농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Andy. Claudia, would you like to take the second question? Yes, very happy to. I think there are a few factors. I think the question was about where the honey notes and other aspects, high acidity, are coming from. First of all, it's the vineyard. We're in a wind tunnel with wind coming from the Petaluma Gap. We have different clones of Chardonnay. I think it's stated in the tech sheet. You'll see that Wente clone is mentioned. We also have the Muscat clone, which gives that a little bit of a muscatty, grapey, floral, fruity character. But the Wente clone is very small berried,
The wind adds to the stress of the vine, a little more of that working against the wind. So I think you get maybe the famous word minerality, which is probably a disputed word, but you get that a little more of that bright acidity, a savory note, and of course we do sur-lit bâtonnage. So we have that viscosity, we have the skin, the dead yeast cells adding to maybe what might be perceived as a more rich character to the wine. 전반적으로 I hope that.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와인의 경우 풍미가 굉장히 풍부하고 산도는 굉장히 상콤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짭조름하지만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일단 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르리 방식으로 저희가 숙성을 하는 그 방식 그리고 바토나지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죽은 효모셀하고 효모세포하고 접촉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또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볼 수 있겠고 또 와인에는 느껴지는 여러 가지 뭐 미네랄리티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품종 클론에도 기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스케 품종 같은 경우는 약간 포도 자체의 어떤 풍미가 강한 반면 저희가 사용하는 또 웬티스 품종 같은 경우 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매가 조밀하고 또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이러한 미네랄리티 같은 특징을 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 되겠고 또 포도밭의 위치 자체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페틀루마 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지나간 어떤 터널과 같은 그 입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풍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laudia. Ted, would you like to take the third question? Yes, thank you. I will try. I'm not sure I understood it entirely, which is all the more reason to give me freedom to answer with whatever the heck. Go ahead and translate that. Do you want me to translate that? Yes, please, please. No, please go ahead.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I'm not sure I entirely understood the question, but I will attempt to answer it. 오케이. 제가 일단 질문에 답변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전체를 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The actual whole cluster percentage on that one is about 40%. The amount of whole cluster we use as a winery varies from 0 to 100% depending on fermenter. 제가 이제 발효주에 따라서 이제 홀 클러스터를 0에서 이제 100% 정도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홀 클러스터를 사용한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Having said that, if someone picks up a glass of Littorai and smells it and says, "Oh, that wine is whole cluster," then I think I've failed as a winemaker, because our intent is that what you taste is the place and the environment and not the winemaking technique. 사실 근데 만약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잔을 이렇게 와인을 실제로 잔에서 시음을 하셨을 때 이거는 홀 클러스터를 사용한 거네 라고 감지를 하신다면 저는 양조자로서 실패한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양조의 의도는 사실 그 와인이 포도가 생산된 입지를 반영하고 그 환경을 반영해 주는 것이어야지 어떤 양조적 기법을 어떤 상기시키거나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Thanks. Thank you, Ted. We have time for one more question, Mina, if you would like somebody else to ask a question. Sure.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Yeah. One more question, please. 예, 일단 너무 좋은 와인 시음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도 이제 와인 교육이나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확실히 오레곤 피노누아보다 러시안 리버 밸리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노누아 자체가 이제 품종에 대해서 확실히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프렌치 오크통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 부르고뉴 스타일을 계속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러시안 리버 밸리 스타일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또 이제 그래서 오레곤 쪽 와인이랑 러시안 리버랑 봤을 때 그럼 큰 이제 피노누아의 차이점이 좀 어떤 건지를 좀 한 줄로, 두 줄로 이 정도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Okay, I'm myself is involved in the wine education, and the latest trend that I feel in the industry is that the more the Russian River Valley Pinot Noir is getting more popular than compared to the Oregon, the Pinot Noirs from Oregon. So my question is that I have two questions. One is,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Russian River Pinot Noir and the Oregon Pinot Noirs? And that my second question is that the reason why you prefer to using the French oak, is it because you are following the Burgundian way of winemaking, or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for that? 감사합니다. Katie, I'm going to ask you to address this question. All right, thanks for the question. I've never made wine in Oregon, but and Oregon also, Evan can attest, has a huge diversity of styles across their AVAs. But to be generalistic, I would say that Oregon experiences cooler and longer seasons. And so the acidity is more pronounced. The temperatures tend to be lower, and the just the expression is a little more austere, perhaps you could say, and that alcohols are lower than Russian River Valley in general. 사실 저는 제가 오레곤에서 양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은 없지만 여전히 스타일 면에서 많은 다양성을 오레곤 피노누아가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일반화시켜서 양 지역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오레곤 지역의 피노누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기후가 좀 더 서늘하고 러시안 리버 밸리에 비해서 또 생장기가 좀 더 이렇게 길게 지속돼 있다 보니까 또 기온 온도 낮죠. 그러다 보니까 산도가 좀 더 두드러진 현상이 있고, 그리고 와인의 어떤 표현 방식이 알코올 도수는 좀 더 낮고 어떤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절제되어 조금 좋은 면에서 거칠다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the question about French oak, Katie. And the French oak. I would also note that quite a few Russian River producers are producing a riper, lusher style of Pinot Noir, even if they could make a more restrained style. So I think that is a trend in Russian River Valley as well, whether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또한 프렌치 오크와 관련된 질문 답변을 드리자면 이 러시안 리버에서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절제된 스타일보다는 먼저 좀 더 이렇게 잘 완숙된 스타일, 그리고 좀 더 러시아스한 좀 당도가 높고 달큰한 느낌이 나는 스타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 또한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And just briefly, as far as the French oak selection, I'm choosing French oak because I feel for our wine, it is the most complementary for spice, for tannin support, and for overall knitting the wine together. I have used Hungarian oak in the past. It's the same species of oak, but nuances of flavor, are a little bit different. 제가 개인적으로 프렌치 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상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와인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과실의 특성에다가 오크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스파이스, 향신료 풍미나 약간 탄닌 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와인과 잘 결합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프렌치 오크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사실 헝가리안 오크를 썼어요. 물론 이제 오크 나무의 종은 같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뉘앙스나 다른 어떤 풍미를 좀 끌어내려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프렌치 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Katie. And now, as we bring our program to a close, I would like to summarize briefly where we are. As I hope you have learned, Sonoma County is about an unparalleled diversity with over 425 wineries, a rich heritage, as you have learned, a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organics, and biodynamics, as you have learned, and clearly a world-class wine region.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향해 감에 따라서 제가 좀 약간 이 지역의 와인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노마 카운티가 다양성 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면을 또 배우셨을 테고요. 이 지역에 425개 와이너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풍부한 와인 양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속 가능한 와인 생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전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는 선도적인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say 감사합니다. First, 감사합니다 to all of my fellow vintners who have joined us and shared their stories,
their time, their passion, and their delicious wines. 먼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와인 생산자들 분들께 오늘 함께 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스토리를 공유해 주시고 와인을 아주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와인, 탁월한 와인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Next,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taking time from your busy schedules to join us for today to learn about Sonoma County. 네, 여러분도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쪼개서 소노마 카운티 와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nd finally, to Mina and the team for putting together an extraordinary group of you, an extraordinary presentation environment, and pulling all of this together. 그리고 최민아 대표님과 그리고 전체 팀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turn it back over to Mina for her comment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vanel, for your wonderful, marvelous presentation. Okay, now actually I'm going to say in Korean. 지금 저희 이제 와우 열기가 막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좀 오버타임이 되긴 했죠. 그래서 질문도 사실 많으실 텐데 저희가 그 질문 사항이 계실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소노마 카운티 그 벤트널스의 국제 포럼 담당이시자 디렉터이신 제가 메디슨 갈솔리를 좀 초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의 북아시아 대표이신 히로테지마하고 마도카 오기아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크린 뒤에서 저희를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계셨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히로 앤 마도카.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메디슨 갈솔리가 이 행사를 다 준비를 또 하시는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Madison, could you please say hello quickly to the audience? Absolutely. Thank you so much, Mina, for the introduction. Hello, everyone. I am so proud and honored to be here virtually and to have been able to work with so many great vintners and the California Wine Institute representatives, as well as Evan Goldstein on this program. 먼저 소개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인사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와인 생산자분 그리고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 그리고 에반 또 사회를 진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 would also like to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in the audience for attending today's session and learning more about Sonoma County. Hopefully you enjoyed our phenomenal panelists and their wines,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educate Korean trade and media on our region, and we look forward to also welcoming you to Sonoma County in the near future.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청중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생산자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와인도 또 심하셨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한국의 와인업계 트레이드와 그리고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소노마 카운티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할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방문하실 기회도 갖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Madis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가 이메일로 설문조사 서베이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행사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응답을 해주시면 오늘의 이 PPT 자료를 여러분께 쉐어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기 스크린을 통해서 좀 인사를 박수를 치든지 say goodbye 좀 해주시겠어요?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So 오늘 감사합니다. 네,